자, 이제 그 수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수1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수1은. 자, 일단은 구성은, 자, 보자. 구성은 일단 수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이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등차 수열 공식, 등비 수열 공식 기억나니? 네. 얼추? 이 기억나는구나, 이제. 그렇지. 시험을 그렇게 봤는데 이제 모르면 안 되지, 이제. 자, 그렇게 하고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주제별로 묶어서 일단 진행을 할 거거든요. 주제별로 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내용은 일단 한번 싹 확인하는데 이제 문제 풀 때 그 등차 수열 관련된 거 문제 풀고 등비 수열 풀고 수열의 합 풀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풀고 수학적 귀납법 하고 이제 고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좀 어디까지 할지랑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해요? 다음 주에 이제 똑같이 합니다. 다음 주 똑같이 이제. 자, 그래서 수열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죠? 자, 수열은 숫자를 이제 나열한 것이다. 그래서 숫자를 이제 나열을 한 그 수의 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이제 불렀고 그 나열된 값수를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 다음에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 이 수열에서 중요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그 n번째 항을 찾는 게 중요해서 n번째 항. 우리가 일반항이라고도 이제 부르거든요. 자, 그 n번째 항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자, n번째 항의 의미 이제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문자로 일반화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n에다가 원하는 값을 대입하면은 그 일반항 a를 구해놨으면 그 n에다가 원하는 값 넣었을 때 그 항에 바로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항 a를 찾는 게 중요했고 n번째 항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의 AN의 수열은 중괄호만 붙여주셔가지고 중괄호 AN으로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돼요. 중괄호 AN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은 우리가 이제 규칙성이 있는 것만 다룹니다. 없는 것도 수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규칙이 없는 수열을 이제 다루는 건 좀 의미가 없고 이제 우리는 규칙이 있는 것만 다뤄볼 건데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우리 지금 차이가 일정한 수열 맞네? 차이가 일정한 수열? 같을 등자를 써가지고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보고 첫째 항이 2이고 지금 첫째 항부터 몇씩 더해지고 있냐? 2씩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 그리고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공차라고 불렀죠. 공차. 얘는 공차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이거 공차 얘기하면은 꼭 이제 한 명씩은 이제 공차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막. 자, 이제 공차가 된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공차는 주로 D라는 그 약자를 쓰는데 이제 등차 수열의 구조가 이거지. 그 수열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 n 플러스 1번째 항. 자, 얘는 n번째 항에서 이게 항 하나 차이잖아. 그러면은 n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해주면은 그 다음 항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들어가면은 이제 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보고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수열인지 파악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저 관계식은 등차 수열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 찾는 과정은 이제 그 첫째 항을 A라고 뒀을 때 공차를 차례차례 더해가지고 이 n번째 항을 찾아주게 되죠. n번째 항을. 그랬을 때 첫째 항 플러스 n-1t로 이게 하나가 더 작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일반항이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일반항이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는 것도 있었죠. 등차 중항은 이제 연속된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관계일 때 예를 들면 2, 4, 6, 8, 10 몇 개 좀 써보면은 여기서 얘를 가운데 항으로 보면은 요 가운데 항의 두 배가 그 양옆에 있는 양쪽 두 항의 합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관계는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면서 A, B, C로 나와 있으면은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 두 항의 합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요 밑에 당구장 표시 꼭 연속된 세 항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으면 이제 연속된 세수는 지금 한 칸씩 벌어진 거였는데 이렇게 두 칸씩 벌어진 거 있죠. 얘하고 얘를 본다 하더라도 저 세 개의 수가 요거하고 요것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봐도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같은 간격만큼 더 벌어진 걸 따진다 하더라도 얘도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등차 수열에서 이제 뭐 살짝 난이도 있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 항의 개수가 차이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등차 중앙의 성질 이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은 그 A1 더하기 A9가 그럼 뭐랑 같을까? A1 더하기 A9는 A5랑 같은 거 맞니? 5가 정 가운데에 있는 거니까. 혹은 얘네들의 평균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등차 수열 문제 풀 때 이렇게 만약에 나온 관계식이 있으면은 여기 2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온 관계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등차 수열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등차 수열 합이었어. 등차 수열 합은 우리가 공식이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이제 써볼 거는 뭐냐면은 2분의 n. 그 다음에 이제 2a 플러스 n-1d로 표현이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첫항 끝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었죠. 2분의 n, 그 다음에 이제 첫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 그 일반항 an을 그 s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n이 1일 때와 아니면 1이 아닐 때, 그보다 클 때로 나눴었는데, n이 1일 때에는 어떻게 정했었니? 얘는 S1으로 정했었죠.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는 이제, 네, SN에서 SM-1을 빼는 식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납니까, 이거? SN 빼기 SM-1. 이제 SN의 의미가 뭐였어? SN의 의미. A1부터 그쵸. A1부터 AN까지의 합을 물어보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SM-1은 그럼 어디까지 합? 네, M-1까지의 합으로 보는 거였는데, 얘가 위에서 밑에 거를 한번 빼주시다 보니까, 위에서 밑에 거를 빼주시면은, 이제 여긴 다 소거가 일어나죠. 다 소거가. 그래서 맨 우측에 AN만 이제 달랑 하나 남게 되고, 이게 이제 SN 빼기 SM-1이었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S1으로 정의하던가, SN 빼기 SM-1로 정의를 했었다. 라는 거고, 정의했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비수열이 나온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나옵니다. 자, 등비수열은 이제 아까 등차수열과 다르게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었다면은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죠. 첫째 항이 2이고 지금 이 곱해진 꼴을 보니까 곱하기 2씩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2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불렀죠. 공비. 자, 그래서 얘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현재 n번째 항에서 공비 r을 곱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오게 되는 구조죠.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 그리고 공비는 0으로 이제 r을 우리가 주로 약자로 쓰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일정한 수 공비 r이 곱해지는 구조였다 보니까 그 공비 r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야. 그래서 n번째 항, 1번 항은 우리 AR의 n-1제곱으로 표현이 됐었죠. AR의 n-1제곱으로 표현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등비중항도 이제 마찬가지로 등차중항처럼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들었던 예시. 자, 2, 4, 8, 16, 32. 여기서 얘네 연속된 세 항을 이제 만약에 관찰해주게 되면은, 요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옆에 있는 양쪽 두 항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였죠, 얘가? 곱으로 표현되는 거.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칸 더 건너뛴 게 가능해. 이제 8하고 2하고 32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요 8의 제곱이 2 곱하기 32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자, 이 가운데 ABC 중에서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옆에 있는 양쪽 두 항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거 등비중항이다. 그리고 몇 칸 차이가 더 난다 하더라도 차이가 똑같으면은 얘도 등비 중항의 성질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만약에
만약에 A1, A5를 만약에 물어봤어. 얘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예. 얘는 가운데 A3의 제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식이야. 왜냐면은 얘는 이제 각각의 항마다 어떤 값이 있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이 하나의 항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계산할 때는 굉장히 좀 좋고요.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이 있었다. 등비수열의 합이 두 가지가 있었다. 우리가 주로 알던 공식은 이제 뭐였었냐면은 공비가 1이 아닐 때여가지고 1-r분의 첫째야. 그 다음에 1-r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게 등비수열의 합, 대표적인 공식이었죠. 그리고 공비가 1일 때도 있어. 네, 이거는 그냥 첫째항 A가 그냥 공비가 1이면은 A를 n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NA로 쓸 수 있는 거 맞니? NA. 너네 근데 문제 풀면서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인 경우 봤니? 한 번도 못 봤지? 나도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딱 한 번밖에 못 봤어. 딱 한 번만. 그때 고3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약간 합답 기억니은 디귿 문제였거든? 그거 딱 한 번 말고는 나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사실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은 얘는 등차 수열로도 볼 수 있니?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이? 0인 등차 수열로도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등비 수열로 해석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리고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중에서 등비는 이제 곱셈이다 보니까 거듭 제곱이랑 관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덧셈이다 보니까 이제 이 덧셈이랑 관련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이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그 유형도 이제 봤을 때 등차 수열 쪽이 등비 수열 쪽보다는 좀 더 문제 풀이 더 넓어. 유형도 많고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아까 쓴 거 생각해 보시면 그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1차식에 대한 표현이야. 등차 수열은. 근데 이제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이제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 이제 우리 아까 그 위에서 확인한 식 잘 관찰해 보시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2차식의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 따라서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1차식, 2차식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이제 차수에 대한 식이란 얘기지. 근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거듭 제곱 연산이란 말이야. 거듭 제곱 연산. AR에 n-1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합공식도 이 뭔가 R의 거듭 제곱에 대한 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 거듭 제곱보다는 얘가 좀 더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 했었던 거는 SN은 지금 몇 차식입니까? SN이? 2차식이니까 이걸 2차 함수로 봐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었지? 2차 함수로 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등비 수열 합공식을 쓰실 때에는 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에는 합공식을 이렇게, 그다음에 1보다 클 때에는 얘네 순서 바꿔가지고 R-1분의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대.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겠니, 이거? 예, 부호를 이제 우리가 신경 쓰기 위함이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분모가 양수고,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클 때에는 여기는 분모가 양수야. 그래서 웬만하면 양수로 우리가 하는 게 편하다. 음수로 하는 순간 꼭 잘 틀리더라. 그래서 양수로 이제 저렇게 하는 게 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그리고 하백이오 시그마. 하백이오 시그마는 이 시그마라고 이제 읽으면 우리가 이제 그 확통에서는 시그마가 무슨 의미였니? 표준편차의 의미였죠, 그죠? 표준편차? 기억나니? 표준편차. 얘는 대문자 시그마, 위에 건 소문자 시그마고. 자, 합을 뜻하는 이제 썸이라는 글자 S를 이제 땄다라는 거고. 저 시그마의 의미가 애초에 더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열을 이제 우리가 그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라는 것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ak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 다 이제 더해주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에 k에 m부터 n까지 대입한 걸 더하고 싶다. 시작이 만약에 m이면 그럼 n부터 n까지 ak로 써주시면 되겠죠. ak로. 그래서 저거 시작하는 거나 이제 끝나는 거나 우리는 적당히 잘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수열에서 k가 뭐 여기 보시면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를 다 대입해서 더하라는 의미인데, 그럼 K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변하는 수인 거잖아. 뭐 1, 2, 3, 4 변하는 수인 거잖아. 근데 그 변하는 그 문자는 이 K가 사실 뭐 K로 쓰든 뭐 I로 쓰든 J로 쓰든 사실 뭐 그게 그거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고,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제 보시면, 이제 시그마는 이제 더하는 거다 보니까 덧셈 뺄셈이랑 관련이 된 성질이 있다. 덧셈은 찢을 수가 있었죠. 찢기가 가능했다. 시그마 K는 1부터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BK. 자,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뺄셈도 이제 가능하겠지. 뺄셈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수열에 C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했니? C가 곱해져 있으면 C를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AK. 상수 끄집어내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수를 여러 번 더한 거 맞니, 이거? 예. 여기선 K가 변하는 거기는 한데, 여기 K가 안 얽혀 있지. 이랬을 때에는 이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상수처럼 취급해서, 얘는 사실 C를 여러 번 더한다라는 의미다. C를 여러 번 더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 C, N이 되겠구나. C를 N번 더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C를 N번 더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곱셈, 나눗셈은 안 된다. 곱셈 안 되고, 나눗셈 안 되고, 제곱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덧셈, 뺄셈만 저게 가능하고요. 덧셈, 뺄셈만.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 이것도 다 기억나니, 얘들아? 기억납니까? 네. 이따 물어볼 거였는데 먼저 대답을 해버렸네. 자, 이거를, 자, 이거 시그마 이제 K 공식 뭐였어? K. 네,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요거였고. 그 다음에 제곱일 때 뭐였냐, 제곱일 때? 6분의 0지, 그지? 네. 좋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제곱일 때는 뭐였습니까? 예. 근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이제 이거 맨날 이제 고3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다 까먹거든, 이거는. 6분의인지 뭐 3분의인지 이제, 왜 까먹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적분에도 있잖아. 6분의 절대값, 2분의 절대값, 12분의 절대값, 이거 막 있잖아, 이제. 헷갈리지 마, 얘들아. 알겠지? 적분 그거 다 기억나니? 우리 적분 할 때 그 넓이 공식이랑 그 다음에 그 뭐 3참수, 4참수, 뭐 2분의 절대값이 뭐 그거 다 기억나니, 그거? 기억나니? 적당히? 기억이 나셔야 너네가 편해. 그 비율관계는 n 플러스 네. n 네.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절대값 a n 팩토리얼 n 야, 그거는 몰라도 돼. 그건 대학교 가서 배우면 돼, 그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공식인데, 이제, 내가 이제 n의 11대를 외우느라고 했지? n의 11대 이거 기억나니, 이거? 55. 그 다음에, 얘는? 385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025 3025. 이렇게 좀 해놓으시는데, 사실 얘는 내신에서만 많이 쓰이고, 모의고사에서는 애초에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가 뭐 나오긴 나오는데 10이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내신에 비해서는. 5까지의 제곱이 아마 55일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억해놓으면은, 기억해놓으면 뭐 조금이라도 빨라지겠죠, 이제. 자. 자, 근데 이거 기본적인 공식들이니까 외워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다양한 수열의 형태를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시그마 단어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사실 얘네들은 그냥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이제 요거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볼게. 자, 위에 분분수를 이용한 수열의 하. 이거는 자, 이거 분분수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분분수 A B분의 C 이거 어떻게 쓰니 이거? A, B분의 C. 네. 일단 두 개를 빼는데, 그 다음에는 빼는 순서를 이제 다르게 해서 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 기억나니? 이렇게. 왜 이렇게 됩니까? 통보라면 나와, 저 해보면. 나오고. 그리고, 이 A, B를 어떻게 잡으라고 했지, 내가 A, B를? A는 큰 수. 그 다음에 B는 작은 수.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다. 여기는 이제 작은 수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큰 수가 되겠지.
이걸 왜 이렇게 잡는 게 편할까? 네, 이게 이제 양수가 나오게 하기 위함이야. 양수가 나오게 하기 위함.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n에 n 플러스 1분의 뭐 2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진짜 좀 이게 공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이긴 한데 공식을 외우라고 하면은 꼭 앞에 거가 A고 뒤에 거를 B라고 보지 말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쓴다니까 이렇게 A, B니까 앞에가 A고 뒤에가 B네. 그러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야 이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 진짜. 이러지 말라고 제발. 응? 이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도 하고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그 가장 이제 좋은 상황은 뭐야 이거 이제 큰 수. 여기서는 얘를 큰 수로 생각해가지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 분의 그 다음에 작은 수 분의 1 마이너스 큰 수 분의 1. 난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을. 왜냐면은 요게 이제 몇이니까 1이니까 양수가 나오죠. 얘는 계산하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올 거냐 음수. 마일 나오잖아. 이러면은 너네가 좀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또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수 빼기 작은 수로 쓰라는 거야. 알겠지? 큰 수 빼기 작은 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근호를 포함한 수열이야. 기본적으로 유리화를 만약에 이제 시도를 했을 때 얘도 이제 그 루트 A 플러스 루트 B 그럼 유리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분의 C 하는데 저 빼기를 이제 우리가 곱해주죠. 이렇게 해주면은 분모가 이제 A 빼기 B분의 C에다가 이제 루트 A 빼기 루트 B잖아. 이렇게 유리화를 했을 때 뭔가 간결하게 정리가 이제 되는 꼴이 있더라라는 거거든 이제. 자, 근데 저것도 내가 이거 진짜 그냥 가장 싫어하는 것 중 첫 번째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거 유리화하는 거 이거 유리화 하라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유형이야 이거는. 두 번째로 바꿔. 자, 이거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자리를 바꿔서 생각을 해주세요. 자리를 바꿔서. 왜냐면은 얘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1이. 분모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양수가 나오게 하는 게 니네가 편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루트 x 플러스 1에서 이제 저 빼기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나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일단 좀 쓰도록 합시다. 일단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알겠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소거되는 수열의 합. 이제 요거 1번을 보시면은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대입할 거거든. 이제 n까지 대입할 거거든. 네.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거 소거되는 거 기억납니까? 소거되는 거? 예. 뭘 물어봐? 이거를? 자, F1 마이너스 F2 그 다음에 뭐 F2 마이너스 F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쭈루룩 가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게 남잖아. Fn 마이너스 Fn 플러스 1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이웃한 두 항부터 소거가 되더라. 뭐가 소거가 되냐면은 F2 소거 됩니까 이거? 붙어있는 게 소거가 되죠. 그 다음에는 F3 소거될 거고 맨 마지막에는 요게 소거되겠지. 요거 맞니? 그러면 남는 게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가장 작은 숫자하고 가장 큰 숫자가 남는다. 무조건 그것도 대칭으로 쌍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 남았으면은 뒤에서도 몇 개 남아? 하나. 그리고 숫자가 무조건 요 안에 숫자 무조건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만 보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간결하게 F1 빼기 Fn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지. 아주 간결하게 가운데가 다 사라지면서 그 밑에 있는 2번도 똑같이 그럼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2번도. 예. 2번도 똑같은 느낌으로 써주면 되는데, 이제, 2번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3-F5 하나만 좀 더 써보면은 Fn-Fn 플러스 2. 자, 요건데, 요거는 이웃한 게 바로 약분 그 소거는 안 되고, 한 칸 더 건너뛰어야 되는 게, 요렇게 소거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는 F 몇이 소거되겠어? 그 다음에 4 소거되는 거 알겠네? 4가 소거되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무조건 그 남는 것도 맨 앞에서 가장 작은 숫자 2개. 그러면은 맨 뒤에도 가장 큰 숫자 2개. 얘하고 또 뭐 있겠니? 그 앞에 마이너스 fn 플러스 1. 이거 일부러 안 썼어. 요것도 있지 않았겠니? 요것도. 무조건 앞에 2개, 뒤에 2개가 남게 되더라. 구조가. 그래서 얘는 f1 플러스 f2 마이너스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가장 작은 거, 큰 거. 맨 뒤에 있는 게 남게 되는 구조야, 무조건. 그러면은 응용하면은 저거 3개짜리도 있지 않을까?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 3개짜리 뭐 낸다면 될 수 있겠지만은 너무 복잡하잖아, 이제. 편하게 합시다. 자, 여기 되셨나요,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인데, 귀납적 정이. 여기는 이제 내용이 이제 크게 뭐 별거 없어요. 귀납적 정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하는 거였냐면은, 수열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딱 뭐다, A에는 뭐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처음 몇 개 정보 주고, 이웃하는 그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직접 주면 좋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 AN을 직접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 이렇게. 근데 좀 다르게 정의하는 거지.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주는 거지. 그렇게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굳이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 바로 AN을 주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수열은 뭔가 규칙이 있는 거를 이제 다룰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뭘 하냐면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본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가 더해졌는지 곱해졌는지 빼졌는지 아니면은 뭐 얘네를 뭐 나눠야 되는지 뭐 역수해줘야 되는지 제곱해줘야 되는지 암묵적으로 그런 계산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보는 게 사실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 약간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우린 사실 그거를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그리고 그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첫째 항과 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줌으로써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귀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대표적이거든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은 자, 의미를 해석해 줘야 돼. 그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얘는? 예, 이거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 아니니 이거? 그러니까 공차 t 나오는 거 맞니? 공차 t. 자, 근데 등차 수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 이제 2a n 플러스 1은 그 n 플러스 1을 가운데 항으로 보면 양쪽 두 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더해도 되겠죠. 얘네 둘이 더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더해 주셔도 되고. 이건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등비수열에서 이 이웃한 두 항 사이를 나눗셈 해주신 게 공비였었죠. 공비. 그리고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쪽 두 항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었어. 양쪽 두 항의 곱입니다. 자, 요게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귀납법인데, 귀납법은 이제, 그, 어떻게 하는 그 메커니즘인지 기억나니? 귀납법? 네. 그렇죠. 그렇죠. 네. n이 1일 때, 명제 pn이, 네. 성립함을 보입니다. 씁시다, 요거는. n이 1일 때 저 명제가 성립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n이 k일 때 저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n이 몇일 때도 그 다음 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다.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인다. 자, 요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지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이 구조지 이제 어떤 명제 PN이 만약에 이제 있는데 이게 n이 1일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n이 1일 때는 자, 얘가 돌아가는 이제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어. 그 다음에 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또 성립하는 그 n 값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것을 잡아. 그러면은 이 다음 거 있지. 이 성립하는 거 다음 것도 결국에는 성립한다라는 이 관계가 증명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성립하는 거 다음 것도 성립. 그러면은 1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 거 몇 도 성립하는 거야? 2가 성립함으로 바뀌지 이렇게. 그럼 2가 성립하면은 그 다음 거 몇 도? 3도. 연쇄적으로 이제 동글뱅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관련된 그 예시가 우리 이제 했었는데 이거 이제 요거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1부터 n까지의 합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 게 왜 도대체 저렇게 증명이 되냐. 자, 이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얘는 일단은 맨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n이 1을 대입하죠. 1을 대입해 주시면은 좌변이 몇이야? 좌변은 1. 우변도 몇이니 이거? 우변 계산해 보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거 넣었을 때 성립함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K일 때 가정하는 거였잖아. 그럼 n이 K일 때는 저 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1부터 K까지의 합이 2분의 K의 K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해서 얘는 확실히 동글뱅이였지 얘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였었냐면은 그 n이 이제 K 플러스 1일 때라 하면 1부터 이제 K 플러스 1까지 더해주시는 거였는데 이게 n에다가 바로 K 플러스 1을 대입한 이 식의 성립함을 확인하는 거잖아. 이 식이. 근데 이제 성립함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결국 성립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동글뱅이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확실히 성립하는 식을 변형해서 얘를 만들어냈었거든요. 얘를. 그래서 얘를 얘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좌변을 일치시킬 거야. 좌변을 일치시키려면은 지금 요 밑줄이 서로 같잖아. 이렇게. 얘가 지금 더 추가돼 있지. 그래서 K 플러스 1을 우리가 더 이제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 좌변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우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K의 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1을 지금 이제 더하는 건데 얘도 지금 확실하게 성립하는 식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얘도 동글뱅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우변에 있는 얘네가 만약에 같아버리면은 결국 얘도 동글뱅이로 바뀌는 거 아니겠네? 얘네가 같아버리면은. 그랬을 때 이 우변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게 된 게 2분의 K의 K 플러스 1에서 저 K 플러스 1을 더해주시게 되면은 이 K 플러스 1 공통 부분 묶이는 거 보입니까? 공통 부분. 묶이게 되면 2분의 K 더하기 1. 얘를 통분을 해서 정리해 보시면은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제 얘도 동글뱅이로 바뀌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느낌이었죠. 그죠?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는 안 나오죠? 빈칸 뚫어놓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을 써야 되는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좀 굉장히 그 싸가지 없게 불친절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안 써져 있어. 이거는 여기를 빈칸을 뚫어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귀납법이 사실 옛날에는 맨날 한 문제씩 나왔다가 어느 시기부터는 한동안 안 나왔다가 요즘에 좀 다시 나오는 추세인 것 같긴 하거든. 귀납법이 이제 네, 잘 해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귀납법 요거 아이디어 알겠습니까? 이제 처음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얘 처음 것도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게 문제에서 n이 5 이상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5를 대입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하면 그 다음 것도 결국에 참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짤 있지 않니? 유명한 짤? 방송에 나온 거? 수학적 기납법? 방송에 나온 거 혹시 아니? 그래? 그 뭐지? 너네 이두희 아니? 이두희?
그, 누군지 아니? 아니면, 서울대에 나온 그 프로그래머 있어. 근데 걔가 이제 어떤 그, 걸그룹 출신이랑 사귀는 거야. 뭔지 아니? 걸그룹 출신이랑 사귀는데,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약간 커플끼리 이제 차 안에 이제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 지금 피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뭔지 아니? 그런데, 피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깨끗하다고, 오늘만 깨끗하겠어? 내일도 깨끗할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그러니까 오늘 깨끗한 게 증명이 되고 내일 깨끗한 게 증명이 되면은 앞으로 쭉 깨끗하다. 이랬었지. 이런 게 방송에 나왔었다. 이게 약간 그 약간 이과생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약간 로맨틱한 말 아니니 이게? 이과생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니? 멘트 좋은데. 멘트? 써봐야겠어요. 그래. 한번 써보, 지금, 한번 써보고 보고 한번 후기 알려줘, 후기. 네. 일단 여기 그냥 밑줄만 좀 채워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일단 n에다가 1 넣었을 때 얘가 이제 같음을 이제 확인을 했었고, k를 대입한 식이 결국에는 이제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 k 플러스 1을 더한 식도 우리는 결국에 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거 일단 밑줄만 일단 쓸게요, 이제. 밑줄만. 이거만 쓰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이제 쓰실 게 이제,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쓰면 됩니다.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바로 대입한 이 식도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치가 됐으니까, 이제 귀납법이 이제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자, 보자. 이제 문제 좀 몇 개 풀어볼 건데, 일단 등차 수열부터 일단 쉬운 거부터 일단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이제 넣어둔 이유가 있어. 왜 넣어놨겠니? 저가 SN이 네. 네. SN은 지금 이제 몇 차식입니까, 이거 지금? 2차식이잖아, 얘가 이제, 그지? 이게 SN이 2차식이면은 그 원래 수열이 반드시 무슨 수열입니까, 이거? 무조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거, 상수항이 이제 있냐 없냐 차이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AN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거는 요거 한번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이제. 만약에 SN이, 자,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SN이 이제 T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일 때, R이 0이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등차 수열. R이 만약에 0이 아니다. 얘는 이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의미합니다. 둘째 항부터. 그래서 R의 이제 값에 따라서 저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SN이 지금 저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저 문제는 이제. SN이 n제곱 마이너스 5n. 그러면 이제 A랑 이제 D를 알아줘야 되는데, 요거 이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일반항은 S1, N에 1을 대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SN 빼기 SN 마이너스 1 그거 해주셔야 되는데, SN 빼기 SN 마이너스 1 계산해보시면, 얘는 이제, n제곱 마이너스 5n, 그 다음에 이제 n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n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이제 원래. 이렇게. 그래서 계산 마저 좀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5n 플러스 5. 그래서 소거되는 게 보이더라. n제곱 마이너스 5n이 이거 소거가 될 것이고, 남는 거 이제 그냥 짜잘짜잘짜잘짜잘 하고 계산해보시면은, 2n 빼기 6이 될 것 같아요. 2n 빼기 6. n이 2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이제 쓰긴 쓰는데, 근데, 지금 SN에서 상수항이 지금 없는 꼴이야. 0인 꼴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지금 이루는데, 그거는 여기서 확인이 되죠. 밑에 식은 2부터 가능하지만, 혹시나 해서 1 넣어보면은, 위랑 같지. 그러니까 얘는 1부터 이제, 첫째 항부터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첫째 항부터 이제, 이렇게. 자,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것이고, 여기서, A1이 지금, 얘 맞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제 공차는
우리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어떤 게 공차입니까? n의 개수가 공차야. n의 개수가. n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그래서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에서 n의 개수가 공차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서는 n의 개수가 공차다. d가 2다. 라고 이제 보는 거지, 이제, 그지? 그래서 일단 뭐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고, 얘네. 이 문제를 내가 왜 또 넣어놨을까? 이걸 또 내가 왜 또 넣어놨겠니, 이거 지금? 왜 넣어놨겠니, 이거? 어? A2? 아니. 왜 넣어놨겠니? 이걸 하기 싫어서. 이걸 하기 싫어서. 왜 넣어놨겠니, 이거? 미분. 네, 이거 미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기억나니? 미분으로? 그래서 미분으로 이제 하는 거는 뭐였었냐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제 미분한다라고 해서 이제 막 S''이라 쓰지 말고, An으로 쓰시고, 이제 이거를, 이제 미분해주면 2n 빼기 5인데, 여기서 공차의 절반을 빼라고 했어. 공차의 절반. 공차가 n의 개수잖아. 공차의 절반이 몇입니까, 여기서? 1이거든? n의 개수가 공차거든? 그럼 공차의 절반 1을 빼주면은, 이게 딱 저게 맞게 떨어지더라. 2n 빼기 6. 저게 딱 맞게 나오더라. 그러면 굳이 이 작업을 이제 안 해도 얘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일반항 구하는 게 바로 확인이 되지, 그지? 그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SN의 2차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미분하는 느낌으로 미분하고 공차의 절반 빼면은 바로 일반항 나오죠? 이거 2차식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사실 뭐 의미는 크게 없고, 그 SN식을 이제 뭐 조금 변형해주면은 미분의 형태로 만약에 했을 때 뭔가 간결하게 이제 표현이 돼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공차의 절반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랬는데 막 이제 SN이 막 3차식 나오고 1차식 나오는데 하면 안 돼, 이제. 2차식일 때만 가능한 거야. 2차식일 때만. 자, 그 다음에 9번. 자, 이제 9번이 아니고, 잠시만요. 얘가 좀 섞여 있는데? 잠시만요. 얘가 좀 4번? 43번. 여기다. 9번만 돼 있구나. 43번이야, 이제 요거. 자, 요것도 간단합니다. 그 첫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BN이 저거다. A12, B12랑 같다. 그 A가 등차 수열인데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일단은 등차 수열의 그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셔야 돼. 등차 수열의 식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N에서 첫째 항 20이고 그 다음에 이제 n-1D라는 거 요거는 좀 작성해볼 수가 있잖아, 얘들아.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 BN도 표현을 해볼 수는 있잖아. 쟤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이거 더할 때 20 더하기 n-1t 그 다음에 20 더하기 nd 이렇게 쓰고 정리를 또 해보면은 40 플러스 2n-1t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니? 이거는 그냥 식만 작성하고 정리만 해주다 보면은 저렇게 BN이 완성은 되죠? BN이 완성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저 A12, B12랑 같다씩 써보면은 A10은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A10은 20 플러스 9D 그 다음에 이제 B10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그러면 B10은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뭐 40 플러스 10 넣어주면 19인가? 뭐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주면은 바로 답이 나오긴 하겠죠? 얘네들이 같다? 그러면 D가 몇이니? 마 2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 2로? 마 2로 나오면서 우리 B8을 구할 수 있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B8 계산하실 수 있겠죠? 40 플러스 7이 8이 16에다가 이제 15t. 이건 그냥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진짜 단순 계산 문제죠. 얘는 이제. 얘는 뭐 생각이라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면은 이렇게 푸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지금 BN을 구해서 지금 작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냥 B10을 여기다가도 대입해 볼 수 있잖아. 여기다가도 대입해 보면은 A10은 자, 저 A10 더하기 A11이니까 얘가 이제 소거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지. 얘가 소거가 되는구나. 그지? 그러면 결국 A11이 이제 0이다 라고 해서 풀어볼 수도 있겠지. 그지? B를 이제 안 만들어내고도 그냥 이제 이 N에다가 바로 대입해줌으로써 A11이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얘는 이제 뭐 무작정 대입해도 이제 확인은 되고, 사실 저거에다가 바로 대입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하겠죠? 깔끔할 것 같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자. 자,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자, 벌써 4점으로 넘어왔죠, 이제? 4점으로. 아까 두 개는 3점짜리였고. 자, 45번인데, 공차가 A인 등자수열, SK, SK 플러스 E, AK,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사실 예전에 이제 비슷한 문제 풀었었거든요, 우리가.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좀 고민해보시면, 일단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진짜 단순하게 SK를 보고, 2분의 K, 그 다음에 이제 첫 제항의 2배, 플러스 이제 n-1, 그 다음에 D. 이렇게 쓴 게 마이너스 16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n. 첫째 항의 2배. 그 다음에 n-1t. 이렇게 쓴 게 마이너스 10이다. 사실 이렇게 써서 미지수가 KA 2개인데, 식도 2개니까, 어떻게 정리만 잘 해주면은 AK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제. 정리는 너네 몫이고. 어떻게든 정리하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이거는 저거를 그대로 썼을 때 얘기고, 그대로 썼을 때. 근데 이쪽 단원이 좀 약간 이런 게 있어. 이제 그대로 쓰면은 어떻게든 계산은 되는데,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서 이제 풀면은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이 단원의 특징이 이래.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정리를 못할 거는 아니나 조금은 좀 그렇다. 좀 풀기가 좀 싫어진다, 약간. 네, 물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우리 접해봤잖아, 이제 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 접해봤잖아, 이제. 빡센 거 해봤잖아, 우리. 자,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푸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뭘 뺍니까? K 플러스 2. 이게, 항 차이가 몇 개 안 나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을 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공차가 주어져서 그래, 공차가. 이게 좀 굉장히 강력한 히트거든, 이게. 왜냐면은, 얘에서 1 빼잖아. 자, 이제, 좀 더 제대로 푸는 풀이. 빼면은 그냥 4가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게 되는 게, 이게 SK 플러스 2에서 SK를 뺀다. 이거 빼면 어떤 게 남니? 그 K 플러스 2랑 K 플러스 1 남는 거 알겠니, 이거 얘들아? 얘네 둘 남아가지고 4 되는 거 알겠니, 이거? 왜냐면은 K 플러스 2번째 한까지를 더하는 건데, 그중 K 번째까지는 다 지우라는 얘기야. 그 맨 뒤에 이 2개가 남는 거야. 맨 뒤에 이 2개가. 그럼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일반항식을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하고, 일반항. 근데 이거 바로 보이니? 공차가 2면은 얘네가 몇인지 바로 보이니? 3하고 1이면 되는 거야. 3하고 1. 이게 보이면은 좀 더 빠르게 좀 이제 그 식을 쓸 수 있고, 안 보여도 그냥 쓰면 됩니다. 이게 AK 플러스 2는 첫째 항 플러스 n-1t. 얘도 이제 첫째 항 플러스 이제 n-1t. k 곱하기 2로. 요 식을 이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거든, 요 식을. 그럼 정리를 이제 해보시면은 2a 플러스, 자, 2k 플러스 3 곱하기 2가 4다. 뭐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동료하고는 묶어 썼다. 네. 나 플러스 1이죠. 오케이, 플러스 1. 그러면 저것도 2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로 좀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걸 좀 해볼게. 정리하는 거를. a 플러스 2k 플러스 1은 2. 그러면은, 뭐 또 잘못된 거 있니? 네. 여기서 이제 a를 이제 구해보시게 되면은,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a를 좀 표현해볼 수는 있겠지, 그치? a를. 저렇게 표현해볼 수 있고. 자, 근데 우리가 A, 2K를 구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여기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제 사실, 아까 내가 써준 식 AK에 관한 그 식 2개 가지고, 어떻게든 잘 연립하고 정리하면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나는 지금, 얘네들의 지금 뺀 식을 가지고 이거 하나를 얻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여기에다가, 혹은 여기에다가 또 대입해주면은,
또 이제 식이 또 나올 거란 말이지, 이제. 여기다가 SK에다가 한번 해볼게, SK. 두 번째 단계. SK에다가 저 식을 이제 써보게 되면은 2분의 N.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야. 첫째 항의 2배.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1 D. 써주시게 된 게 마이너스 16이다. 이거 풀어보면은, 뭐 K가 나오긴 하겠죠? 풀어보면은? K가 나오긴 할 거야. 그래서 K 구하고 A 구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K 구하고 A 구하고. 이거 좀 빠르게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6. 그래가지고, 약분하고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K제곱이 16. K는 저 항 번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K는 4라고 유일하게 결정되고, K가 4니까 A가 마칠.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네. 저거 그냥 A 플러스 2K 플러스 1을 네. 그 A 그 2K 플러스 2번째 항으로 여기서? 네. 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A 플러스 2K 플러스 1. 아니 저 위에 저식 자체를 네. 저 요거? A의 2K 있잖아요. A, 2K. 저거 다음 항으로 A, 2K. 항번호가 2K 플러스 2K 플러스 1. 이거 어떤 거를? 어떤 식은? 우측 상단. 우측 상단 요거를? 네. A 플러스 2K 플러스 1. 근데 공차가 지금 여기 2 곱하기 2가 필요해. 공차가. 공차 곱하기 2가 필요해. 이게 바로는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게 만들어져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식으로 그냥 때려 박아야 돼. 안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푸는 느낌도 뒤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럼 K가 4, A가 마칠 나왔으면은 1번항 찾을 수 있으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D로 들어가면은 2N-9. 그러면은 A의 2K 구하는 거니까 얘는 A8 구하는 거여가지고 얘는 7 나오나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오겠네요. 7까지. A는 2N 빼기 9. 그래서 A, 2K는 A8에서 7.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계산은 되겠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발견이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지만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야.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이게 바로 보이면 좋아. 이거 보면은 공차가 2면은 이제 더해서 4래. 그러니까 뭔가 1, 3이라는 느낌이 좀 들면 좋겠다. 1, 3. 알겠지? 이런 느낌도 있으면은 좀 수월하게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차가, 봐봐. 바꿔볼까? 공차가 마3이야. 공차가 마3. 공차가 만약에 마3인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놨어. 그러면 얘네 둘이 뭐니? 얘네 둘이. 공차가 마3이야. 1이랑 마이너스 2인 게 약간 좀 보이면 좋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 보여도 그냥 식으로 쓰면 됩니다.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6번. 자, 요거. 2022년 9월, 고2 15번. 자, 이 문제도 볼 건데, 자,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다. 현재 AK는 31이고, SK 플러스 10은 640으로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있다. SK를 구해라. 라는 거거든, 지금. 자, 요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을 써주게 되면은 있잖아. AK라는 거는 첫째 항 플러스 이제 N-1 D로 모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SK 플러스 10. 얘도 2분의 N.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 2A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N-1 D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이제 2 얘가 640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연립하면은 뭐 나오긴 나올 거야. 연립해주면 뭐 여기서 A 구해가지고 뭐 대입하면 뭐 나오긴 하겠죠. 그죠? 대입해주면 뭐 그러면 답은 나와. 일단 답은 나오긴 하는데 자, 답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다르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 다르게
다르게. 문제에서 구하는 게 SK야. SK를 구하래.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AK랑 그 다음에 SK 플러스 10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잘 봐봐 이거. 그 SK 플러스 10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K하고 얘가 SK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항부터 K 플러스 10번째까지의 합으로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봐도 무방하니? 왜냐면은 얘는 K번째 항까지의 합. 근데 얘는 어디까지? K 플러스 10번째까지 더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얘는 따로 더해줘야 되는 거. 얘는 따로 더해주는 거.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따로 더해주는 거? 그러면은 SK는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냅두고 요 K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요 AK가 주어져 있잖아. 31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공차 하나 더하면은 얘 나오지 않니? 공차 하나 더하면? 얘가 33 나오지 않겠니? 33. 그리고 여기서 첫항 끝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얘가 공차 몇 개 더한 거. 얘 공차 몇 개 더한 거. 항이 몇 개 차이나? 항 차이. 9개. 그럼 이거 플러스 9D 된 거지. 플러스 9D. D가 2니까 298 더해서 끝항 51이라고 볼 수 있지. 50에. 그러면 얘를 공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얘가 항이 총 이제 몇 개야? 얘가 이제 10개야. 이건 10개. 1, 2, 3, 4, 5, 6, 7, 8, 90이니까. 얘는 항이 10개야. 10개. 2분의 N. 그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쓰면은 SK가 바로 나오겠더라. 이렇게 쓰면. 알겠니,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어야 될 것 같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SK인데, 쟤를 우리가 이제 알려줬던, 문제에서 알려줬던 걸로 어떻게 바로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바로 해결이 가능한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AK는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제 거기서 AK 구한 다음에 SK 또 식 써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하고 SK 자체를 이제 포함해서 AK 안 구하고 풀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 하수의 풀이, 얘는 이제 중수의 풀이가 되겠다. 고수? 일단 여기 중수까지야. 일단. 그치. 그치. 고수는 한 10초 만에 푸는? 계산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해보시면, 얘가 이제 SK가, 5 곱하기 84 나와가지고 얘가 420이야, 420. 그러면은 얘가 이제 220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 220으로. 22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요거. 여기서 이거를 이제 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SK 플러스 10이라는 거는 SK에서부터 요거까지 합이랑 같다라는 거를 좀 봐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58번도 봅시다. 58번. 이것도 옛날에 봤던 문제야, 이거 우리. 옛날에 봤던 문제. 자, 2019년 고3 문과 15번. 이것도 약간 사골처럼 우려내는 문제인데, 보자. 첫째 항하고 공차를 줬어. 그러면 등차 수열이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SN을 이제 우리가, N번째부터 N 플러스 4번째까지 이 5개를 이제 더해주래. 이 5개를 더하래. 그럼 이 5개는 그 최대가 과연 몇일까? M 값이 정해지면은 이 값이 정해지긴 하겠는데, 근데 이게 M이 어떨 때 이 합이, 5개의 합이 최대일까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5개의 합이 최대?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 지금 저 등차 수열의 구조를 보면은 1반항을 한번 작성해볼까? 첫째 항 플러스 n-1t.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럼 이게 있잖아.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양수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로 전환을 할 거예요. 음수로 전환을. 그러면은 이 일반항이 처음에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지금 문제는 저 S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S의 최대값. 우리 옛날에 이런 유형이 있었거든? 요거 말고, 그냥 이 SN의 최대 찾는 유형이 있었어. 그냥 SN의 최대. 요런 유형 기억납니까? SN이 어떨 때 최대인가? 이게 지금 그 첫째 항은 5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둘째 항은 이제 4 빼고
이런 식으로 가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 수열을 더해줘야지만이 이게 최대가 나올까라는 게 있었거든. 여기서는 어디까지 더해줘야 되니?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양수항들만 더해줘야 그 합이 최대가 나오지 않겠니? 음수항을 포함하면 조금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은 일반항을 구했을 때 일반항에 이제 그 0 이상이 되는 범위를 구했어요. 양수인 범위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혹시나 0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등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n 바로 정리해주게 되면요. 얘가 2분의 27 나와가지고 얘가 13번째 항까지 나오거든. 13항까지. 13항이 양수고 그 다음에 14항이 음수란 얘기지. 그지? 13번째 항, 14번째 항.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13항까지가 최대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서 좀 머리를 또 굴려봐야 돼, 이제. 여기서. 13항이 최대기는 한데, 13항이 최대인데, 그럼 S13이 가장 큰 값 아닌가? S13이? 그죠? 이거를 이제 12번째 항까지만 더해. 12번째 항은 이제 더 작을 거 아니야, 그지? 양수 덜 포함했으니까. 혹은 14번째까지 포함한다고 이제 생각해도 좀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S13이 가장 큰 거라는 걸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그럼 요 5개의 합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잖아. 5개의 합의 최대. 그러면 S13이 가장 크니까 이 S13 근방에 있는 것들로만 채우면 이 5개의 합도 최대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S13이 저기서 어디에 위치해줘야 되니? 중앙. 근데 이게 무조건 중앙이니, 이게? 저기 중앙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S13이 무조건 정중앙인가, 이게? 무조건인가? 뭐 얘네가 될 수는 없나? 얘네가 될 수 없나? 두 번째, 네 번째 될 수 없나? 두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가장 큰 거를 가운데로 세팅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옆에 이제 조금 작은 S12, S14 이렇게 세팅해주면은 이제 가장 큰 걸로만 채운 거지. 가장 큰 걸로만. 근데 무조건 정 가운데가 S13 이어야 되냐라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뭔가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주면 되냐면은 요 일반항을 보면 됩니다. 이거 A13을 구해보면은 이게 13을 넣어봐. 그럼 이게 52여가지고 2가 나오거든. 식이 이렇게 나와. 2하고 마이너스 2로 나와. 사실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정확히 써주면은 얘가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알겠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S10이라는 거는 이제 요 2를 난도하는 거거든. 2를. 근데 S14라는 거는 2하고 마이너스 2까지 포함하는 거거든. 느낌 오니? S14는 2하고 마이너스 2. 얘는 어차피 더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지. 얘네들이 같은 거지.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S10이나 S14는 같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얘는 가운데를 S13으로 두는 게 맞다. 양쪽에 이제 대칭인 느낌으로 S11, 그 다음에 S15를 깔아주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M 플러스 2가 13이어야 되니 M은 11로 그냥 정해주면 일단 답은 나오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 S에 대한 이 함수 식을 2차 꼴로 나올 거 아니야, S가.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되거든요, 그려보면. 자, 이거 S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SN을 구해주면은 2분의 N, 첫째 항의 2배, N-1, D가 나와. SN이 애초에 2차식인데, 지금 이거 2차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약분시켜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52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2도 끄집어내버리게 되면은, 이런 2차식이 나온다. 이런 2차식이 나온다. 이런 2차식은 그래프로 만약에 나타내주면 0하고 26을 이제 우리가 지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로 볼 수 있지?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이게 지금 SN에 대한 식이야. SN에 대한 식. 이게. 그럼 딱 보면은 0과 26이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 몇일 때? 13일 때 무조건 최대해야 되는 거 맞니?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그 2일 때랑 14일 때도 당연히 12일 때랑 14일 때도 당연히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얘도. 그래서 얘는 지금 딱 정중앙에 이제 13 자연수로 딱 나오니까 다행인데 이게 가운데로 안 나올 수가 있지. 그걸 사실 물어본 거지. 가운데로 안 나올 때. 예를 들면은 얘가 뭔가 살짝 틀어져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되긴 되는데 여기가 이제 0인데 만약에 여기가 뭐 13이다. 그럼 정가운데가 몇이니 정가운데가? 6.5? 이게 6.5란 말이에요. 6.5. 그럼 이게 또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있어. 그 6.5라는 뭐 S 6.5라는 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자연수로 나와줘야 되니까 이제 그보다 작은 거 큰 거. 6, 7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수 있잖아. 6, 7에 대해서. 그럼 이때는 S6, S7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S6, S7이 최대가 되는 건데 여기서 S6과 S7이 같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 A7이 0이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A7을 더해야 얘잖아. A7을 더해야. 근데 그게 0이니까 같은 거야. 얘네들이. 0이니까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이런 것도 이제. 그런데 봐봐. 얘는 이제 그 S10이랑 S14가 같긴 한데 이렇게 그 13일 때 딱 최대값으로 딱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으려면은 이 수열의 한 구조가 이제 0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근데 얘처럼 정중앙에 6.5로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 최대값이 6.5는 말이 안 되니까 그 양옆에 있는 6일 때 7일 때가 최대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점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는 이 수열의 항 중에서 0을 값으로 가지는 수열의 항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을 값으로 가지는 걸. 그럼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문제를 또 막 이렇게 그지같이 내면 어떻게 될까? 그치? 이렇게 분수가 나오게 하는 거지 이제. 애초에 그냥 말이 안 되게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해볼까? 뭐 3분의 뭐 3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정가운데가 몇이니 이거? 3분의 16인데 얘는 대략 5. 얼마란 말이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5.3 정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게 어디야? 왼쪽에서 5가 그나마 가깝고 오른쪽에서 6이 좀 멀잖아 이게. 이때는 5가 최대야 6이 최대야? 이때는 5가 최대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재작년 기출 중에서 뭐 어떤 게 나온 게 있었냐면은 이 최대값 몇 개 찾는 건데 최대값 몇 개. 여기서는 지금 S5가 최대란 말이지. S5가 최대. 그럼 S5 다음에 사실 4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4도. 그러면은 S5가 최대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뭐니? 4랑 6 중에 어떤 게 크니? 6이 크지. 그 다음에 어떤 게 크니? 4가 크지. 이런 걸 찾는 문제도 있었어. 이런 걸 찾는 문제.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 SN이 2차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가지고 표현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사실 이 식 자체가 2차식인 거지. 이거 사실 정확히는 n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사실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잖아. 자연수만.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그림을 그리라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이제 점으로 지켜야 되겠지. 점으로. 그리고 사실 0도 안 되죠. 그래서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4일 때, 뭐 5일 때 원래 이렇게 점으로 지키는 게 맞는데 이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점 찍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봐준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 이 S에 대해서 이제 어디가 최대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거는. 그 다음 59번. 이 수열 단원이 좀 이제 막 난이도 있게 나와. 이게 난이도 있는 요인. 너네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요거야, 요거. 절대값이야, 절대값. 절대값 나오는 순간 이제 막 범위 나누고 해줘야 되거든. 이게 너네를 어렵게 한다. 자, 어떤 A라는 수열을 이제 세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대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원래 절대값은 범위를 나누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죠? 범위 나누는 게. 근데 얘가 0 되는 거 찾으려고 하니까, AK가 그럼 5면 될 것 같거든, 5면? AK가 5면은 이제 딱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A5가 5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이 얘기는 K가 5일 때면은 딱 이제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공차가 뭐니 지금 공차가? 양수니까 A5에서 더 큰 A6 이상의 값을 찾으려면은
얘는 5보다 큰 값이 나오지 않겠니? 얘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3, 4, 5, 6, 7 대입해서 풀 때 이 A5를 기준으로 A5보다 더 큰 게 들어가면은 얘는 양수로 처리되고 작으면 음수로 처리될 거 아니야. 그래서 쟤는 시그마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은 일단 3부터 5까지는 사실 0일 때는 얻다가 어느 부호에다 붙여도 상관없고 이때는 저 값이 음수여가지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K가 이제 6일 때랑 7일 때는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해서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뭐 정리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정리만 잘하자. 자, 여기서. 자, 이거 어떻게 풀어볼 거면은, 얘를 이제 그 전개를 이제 할게요. 그냥 전개해서. 그러면은, 이, 항이 지금 3개잖아, 얘네 지금. 그럼 얘랑 만나면 플러스 10이 3개 있지, 3개? 뭐 30으로 좀 처리해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2개에다가 이제, 요 A3, A4, A5를 다 쓴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분리해줘 생각해주면은 2배에 A6 더하기 A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고 여기서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은 머리를 좀 굴리면 그 30하고 마이너스 20 10이니까 넘어가면 그냥 10으로 만들고 요 2배짜리를 좀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배. 자, 요거 A5가 5였거든. 그럼 얘가 오면은 A4가 뭡니까? A4가? 공차 하나 뺀 거 맞니? 공차 하나 뺀 거? 요렇게 처리해주는 요령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의 요령이 좀 필요하겠다. 요런 식의 요령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A3는 우리가 원래 뭐 A 플러스 2D라고 해가지고 쓰는 거잖아. 원래는 A3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주어진 이 값을 활용을 하는 거야. 기존에 주어진 값을. 그걸 활용을 해줘야지만이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이 나오게 되죠. 간결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 A5가 5라는 걸 이용하면은 얘는 5 플러스 D 얘는 공차를 하나 더 더한 2D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2D. 이거 알겠니? 이 값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값을 이제 뭐 A 플러스 4D는 5로 해가지고도 물론 되긴 되지만 이 값 자체를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값 자체를 여기서 써먹을 수 있게. 그러면 5가 3개 있으니까 15-3D.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10 플러스 3D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좀 정리해주면 또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이고 상수가 다 사라져요. 상수, 예? 상수가 다 사라져요. 상수가 사라지는 게 무슨 말이야? D만 남아요. D만 남는다고? 그럼 D가 0인데? 얘 지금 마이너스 10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12D가 이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아, 예. 그 D가 이제 얘가 하면 3분의 5가 나올 거야. 3분의 5. 그러니까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잘못 보면. 안에서 30을 안 빼고 안에서 다 지워가지고 제가. 그럼 D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첫째 항 구할 수 있겠죠? 첫째 항. 근데 사실 문제에서도 구하는 게 몇이야 지금? A6을 구하래. 5 플러스 3분의 5. A6은 A5에서 공차 하나를 더한 거로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끝까지 첫째 항을 안 구하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5 플러스 3분의 5로. 3분의 20 이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단은 저 A5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범위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여기 처리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달라질 거야. 이거 처리하는 거. 어떻게든 이거 막 그냥 어떻게든 막 우겨 넣으면 다 나오긴 하겠지만은 속도 차이가 이제 날 것이다. 이제 지금 요즘 이제 모의고사 경향은 계속 킬러는 쉬워지고 중킬러는 어려워지고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시간이 막 남아도는 일은 없을 거야,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사실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남는 부류는 문제를 못 풀거나 아니면 다 풀고 시간이 남거나 그거거든? 그게 아니면은 다 시간이 부족한 게 정상이야,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게 이제.
그래서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줄여줘야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64번. 64번. 자, 얘는 공차가 정수인, 정수인? 등차수야.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야. H7이 37인데, 나조건이 뭔가 조금 중요한 힌트 같아. 등차 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거잖아. SN, S13으로 볼 수 있죠. 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요 얘기를. 그럼 SN이 S13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볼 거야. 이게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라는 거잖아. 13번째 항까지. 그러면 이게 최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S10, 네. S13까지. 이게 그 S는 아까 2차 시계 형태였는데 최대값이 나왔다? 위로 블록 형태 아니겠니? 위로 블록? 위로 블록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대략 여기가 13일 수도 있고 13이 요 근방에 있는 것이거든. 13이 저 근방에.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공차가 음수야. 처음에는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수로 전환하는 거지. 음수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더해야 최대가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가 몇 번째 항? 13번째 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양수항만 더한 게 13번째 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A13은 양수인데 물론 0도 될 수는 있어. 등호가 들어가 있어서. 근데 A14는 음수여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그 첫째 항과 공차 그리고 가족권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좀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 가족권을 이용해서. A13은 0 이상인데 A14부터 0 이하다. 찾아줘야 되거든,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A13을 쓸 때 우리가 A 플러스 몇 D로 써? 12D로 이렇게 쓰긴 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 이상, A14는 A 플러스 13D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 다음에 A7도 A 플러스 6D는 37 해가지고 풀 수 있긴 하지만 얘도 똑같이 아까랑 얘 자체의 값을 활용을 해보자. 얘 자체의 값을. 그럼 A13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 A13은 A7에서 공차 몇 번 더한 거니 얘는? 공차를 몇 번? 6번 더한 거 맞니? 6번. 6번이죠? 6D. 이 항 차이만 보면 되는 거야. 항 차이만. 그럼 얘가 이제 0 이상. 그 다음에 A14 같은 경우에는 저 H7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7D가 0 이하. 이제 H7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H7을 이용해서. 식을 저렇게 쓸 수가 있다. H7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H7이 지금 37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이제 37 플러스 6D가 0 이상. 37 플러스 7D가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 뒤에 범위를 좀 구해주면 될 것 같거든. 뒤에 범위. 그래서 원래는 그 뒤에 범위를 구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각각에서 뒤에 범위를 구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요거를 만족하는 걸 구해주면 되거든요. 요거. 네, 저 사이에 껴있어야 돼가지고요. D가 얘네 사이에 껴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공차가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 그러면 그냥 얘가 몇과 몇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6점, 마이너스 5점으로 나오지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면 공차가 몇이니? 마 6이죠. 마 6이지, 그지? 이거 공차 이렇게 발견되니 이거? 얘가 마 6점 얼마, 마 5점 얼마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겠다. 마이너스 6으로. 마 6. 그러면 이제 마 6을 뭐 여기다가 해보면은 A도 나오긴 하겠지? 그럼 A가 73 나오나? 73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구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 또. 예, 시그마 구해줘야 되는 거는 K는 1부터 21항까지의 절대값 AK라는 말이 이제. 그치? 절대값을 엄청 좋아해. 일단 이거 찾았으니까 이 A는 완성할 수 있잖아, 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계가 되는 게 13번째가 경계야, 13번째가. 그래서 얘는 이제 13항까지는 양수가 되긴 하겠는데 13항까지. 일단 분리해서 쓸게 일단. 14항부터는 그게 안 되겠더라.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절대가 없어지면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쓰시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를 그럼 또 달고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14번째부터 음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단 이렇게 쓸게. K는 1부터 14부터 21까지 AK 이렇게. 자, 요거 계산 또 이제 좀 짜증난데 뭐 해줘야죠 그래도. 근데 요거 계산을 그나마 조금 잘 하려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아. 그냥 가장 편하게 계산하려면은 이제 요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A14 구하고 A21 구해가지고 뭐 첫항 플러스 끝항 공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그냥 분리해. 시그마 K는 1부터 21까지 거기서 13까지를 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뭐 얘가 플러스니까 얘 2개 있는 거거든. 2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배 13 시그마 K는 1부터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1까지 AK. 그냥 요거 직접 계산해보셔도 됩니다. 이거. 근데 그 내가 방금 아까 얘기한 첫항 플러스 끝항이 나을 것 같아. 이게 첫항 플러스 끝항. 왜냐면은 이게 항이 지금 몇 개야? 8개니? 14부터 세면 8개죠? 그래서 2분의 8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제 AN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직접 넣어서 계산하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아. 얘는. 잘 계산해보세요. 이거는. K는 13부터 21까지 쓰면 AK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어떻게 뽑았어요? 이게 2분의 K, A. 항의 개수가 일단 8개야. 그 다음에 첫항 플러스 끝항. A14 더하기 A21로 쓰는 거야. A14 더하기 A21. A라는 것도 여기서 완성이 되잖아. 이거 바로 해보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79야. 여기다가 이제 직접 14 넣고 21 넣고 계산해도 되겠다. 라는 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N의 저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의미, 이제 어디까지 더해줘야 이제 최대 최소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그 얘기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넌 출처가 어디니? 고2네. 고2. 고2 17번. 고2 17번에서 이 정도 급이 나온다. 그럼 고3에서는 몇 번이 나오겠니? 고3에서 몇 번이 나오겠니?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 정도면은 옛날보다는 문제 배치가 많이 앞으로 와가지고, 한 4점짜리 한 2번째 정도? 위치할 것 같은데? 4점짜리 2번째? 그렇습니다. 근데 수가 너무 커서 답이 맞는지 숫자가 너무 크다고 답이 나옵니까? 나오긴 했는데 나오긴 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을 거야. 믿어 의심하지 마시게. 자, 하고 넘어갑시다. 자, 저자자. 자, 난이도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다. 아, 피곤하구나. 아이, 피곤하구나. 자, 가족권이야, 이제. 자, 어떤 등차 수열인데, A, 3이 40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 K를 구해봐라.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인데, 요 표현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니? 중앙이 떠올라야 돼, 중앙. 요 가운데 항이 K 빼기 2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랑 같을 거냐면은 2배의 K 빼기 2랑 같지 않을까라고 해서 AK 빼기 2는 마12. 일단 이렇게 쓰고 다뤄가는 게 베스트야, 가족권을 일단. 이거 가지고 직접 막 A 플러스 K 빼기 4D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바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SK는 K제곱인데 A3가 40이다. 자, 요거 봐봐, 요거.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푼다. 이제 하수의 풀이. 옛날에 내가 이거 그 뭐지? 등급제 해가지고 약간 노예의 풀이도 얘기하지 않았니? 노비의 풀이? 기억나니? 노예의 풀이? 노예의 풀이, 평민의 풀이, 귀족의 풀이 얘기하지 않았니? 그래서 노비의 풀이를 보여주면 일단 요걸 보자마자
얘가 빼기 10이고 얘가 40이고 sk가 k제곱이네. 일단 다 쓰는 거지 일단. a 플러스 k 빼기 3d는 마이너스 12. 그 문자가 3개야. 빡친다. 그 다음에 이제 a3는 a 플러스 2d니까 얘는 42. 문자가 2개인데. 그 다음에 sk 2분의 n.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1t. 얘가 k제곱이야. 문자가 3개고 식도 3개니까 너네가 연립만 잘해주면 구할 수는 있다. 연립만 잘해주면은. 어떻게든 연립하면 나오지 않겠니? 막말로 그냥 여기서 a 구해. 42 빼기 2d를 뭐 여기다 넣어가지고 잘 정리하면 되긴 될 거야. 또 k도 약분 되잖아, k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가장 베스트는 이제 뭐냐? 가장 베스트는. 이게 이 식에서 이게 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보이니? 보이니? 뭐 보입니까, 이거? 얘네 둘을 더한 게 얘야. 얘네 둘을 더한 게. 잘 봐봐. 얘네 둘을 더하면 2a가 있고, 이거 동류랑 더하면 k 빼기 1이야.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이거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런 수열 문제 푸실 때에는 항상 뭔가 좀 간결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야 돼. 아까 그래서 윤찬이가 이제 이렇게 뭔가 간결하게 나오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었지. 그치? 이거는 그게 되는 문제고, 안 되는 문제는 아까처럼 이제, 마음속으로 욕하면서 이제 풀어야지, 이제.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보여야 되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k는 하나 약분시키면 2분의 1에다가 더하면 30이잖아요. 얘가 이제 k. 그럼 k는 15. 개꿀이네. 개꿀. 공차하고 첫째 항을 안 구하고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그지?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까 싶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못 접해봤으면 이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상 힘들겠지, 그지? 물론 접해봤어도 100% 이렇게 푼다라는 건 보장이 되지 않고. 자,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얘기해볼게. 요게 있잖아, 얘들아. 이게 뭐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가족권 보고 이제 뭐 등차 중앙식 쓴 거 있잖아. 근데 우리가 저 SK식 있죠, SK식. SK식에서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게 2a 플러스 k-1d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2를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볼게. 2를 넣으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이제 2a 플러스 k-1d가 있잖아.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약간 이런 느낌? a 플러스, 여기 안에 이제, 2분의 k-1t.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얘가 이제. 그치? 그럼 얘는 있잖아. 이런 표현이 사실 없기는 한데, 얘는 a 몇이랑 같을까? a 몇? a 몇이랑 같을까? 애초에 이게 그 n-1, 그 n에서 1 뺀 거잖아. 그럼 1을 더하면은 이게 만들어지지 않겠니, 이렇게? 사실 이런 표현이 좀 이제 어색하기는 한데, 이제 얘를 n으로 보면은 n에서 1 빼면 얘거든? n에서 1 빼주시면은 요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2분의 k 플러스 1인 것처럼 생각해 볼 수는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졌던 저 이제 ak 빼기 2랑 그 다음에 a3이라는 것도 얘도 얘네들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얘가 만들어지잖아, 이제 구조가. 요 항의 구조가, 그지? 그러니까 요게 딱 맞게 떨어지면은 이런 계산이 가능하겠지. 딱 맞게 떨어지면은. 뭔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정보를 한번 잘 조합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요 단계에서 이게 보여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초에 문제를 시작할 때부터 주어진 정보를 한번 잘 보고, 이건데, 그 다음에 이제 SK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똑같을 수 있는지, 얘의 평균이 얘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죠? 짝수 배제? 네. 짝수는 안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정보를 지금 그대로 활용하는 걸 많이 하고 있지. 자, 이게 등차 수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미지수 저렇게 자 처음부터 세우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물론 답은 나오긴 하겠지만은 시간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거야, 이제. 압도적으로. 요 생각이 좀 들어야 되겠고. 그 내가 이 문제를 그래서 실제로 요게 언제 거야, 이거? 요 문제가 이제 2020년, 요 문제를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의고사 시험문을 내가 풀어봤는데 이제 푼 시간을 비교를 해봤거든. 푼 시간을. 이제 뭐 이거 조금 생각하는 시간 이제 좀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을 때는 이제 사실 1분도 안 걸린다. 근데 만약에 이거 A, D, K 다 구하고 앉아있잖아? 한 3분은 걸리더라, 이제. 3분은. 식 쓰고 막 계산하고 정리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2분이 사실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2분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 자, 96번이야, 이제 요거. 요것도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접해보긴 했거든요.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야. 좀 여기서부터 벌써 마음에 안 들어. 그냥 D로 주어지면 되지? 마이너스 D야. 아씨, 속으로 욕하는 거지. 그 다음에 등식이 성립을 하고 싶대. 저걸 다 더한 게 0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 저걸 다 더한 게 0이다. 저거를 만족하는 두 자연수 MK가 존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옵니까? 예전에 너가 이거 비슷한 문제 이거 풀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 약간 자기 이거 이렇게 풀었으니까 좀 봐달라고 이제. 그래서 잘했어. 맞았어. 내가 되게 칭찬했던 기억이 나. 이제 이 문제는 아닌데 얘랑 비슷한 문제였어. 자, 요거는 요 구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더해서 지금 0이 되는 구조란 말이지. 더해서 0이 되는 구조. 이게 더해서 0이 되는 구조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굉장히 특수한 상황.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굉장히. 자, 어떻게 해줄까? 한번 고민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식으로 조금 써볼게. 식으로. 이거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 AM부터 그 다음에 이제 AM 플러스 K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항이 몇 개니 이거 얘들아 항이? K 플러스 1개. 그지? M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항이 K 플러스 1개거든? 왜냐면은 여기 K가 여기 지금 더하기 0으로 보면은 0부터 세주면은 이게 K 플러스 1개야.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주의하시고. 그럼 얘는 항의 개수가 2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가 0이라는 거니까,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잖아, 얘가 0이라는 거잖아. 요 식을 좀 써보자. 그러면은 요 식은 그냥 그 첫째 항 저거 나온 거 그냥 대입해가지고 풀어보면, 첫째 항 플러스 n-1t. 첫째 항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n-1t. 요게 이제 0이다 라고 이제 볼 건데, 조금 약간 변형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 얘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내가 지금 잘못 쓴 게 있어. 뭘 잘못 썼을까? 내가 지금 벌써 잘못 쓴 게 있어. 이거 문제 처음에 내가 얘기했어. 30 마이너스 땡! 30 뭐라고? 30 마이너스 공차가 마이너스 t야. 그러니까 여기를 빼기 뒤로 써야 돼. 빼기 뒤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t로 써야죠. 마이너스 t로. 마이너스 t. 그래서 얘를 좀 동류랑 묶어서 정리할 거거든.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를 이제 그 마이너스 쓰고 d 쓰고 이 안에 있는 거 합쳐주게 되면은 en 플러스 k 마이너스 2 d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 넘겨서 정리해주면 60은 d 곱하기 en 플러스 뭐 k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거야? 네. 자, 요 식을 좀 잘, 요 식을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D로 한번 나눠보게 되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얘가 이제 EM 플러스 K 마이너스 2, MK가 자연수잖아. MK가 자연수. 그런데 자연수 1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거 반드시 양수 맞네, 양수? 양수로 나오는 거 맞네?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떤 양수가 되는 것인데 얘가 또 마침 정수니까 자연수라고 좀 더 줄일 수 있죠.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는 것이니 얘도 이제 자연수라는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되는 거죠. 얘도 이제 자연수. 그러면은 D가 결국에 뭐여야 되겠습니까? D가 60의 약수면 되는 거 맞지? 60의 약수. D가 결국에는 60의 약수로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60의 약수. 60의 약수는 이제 소인수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더하기 1이었지? 이렇게 하면 나올 거야.
이렇게. 뭔지 알겠니 이거? 그래서 얘가 자연수라는 게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D분의 60. 60의 약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60이 약수로서 가능하다. 자연수 존재하는 개수로 보면 무조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볼 수가 있고 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게 더해서 0이잖아. 이건 약간 조금 직관에 의존한 풀인데 첫째 항이 30이야. 그래가지고 공차가 마이너스 D니까 뭔가 조금씩 막 진행이 지금 이제 되는데 이제 처음에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수로 전환하잖아 이제. 뭔가 대칭의 느낌 좀 들지 않니? 얘가 무조건 30이란 보장은 없는데 30부터 만약에 했을 때 요 맨 마지막이 마이너스 30이면 좋겠는데? 맨 마지막이? 마이너스 30이면 좋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이게 가운데가 그러면은 0을 이제 거쳐갈 수도 있단 말이죠, 0을 거쳐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가운데가 0이면은 뭔가 좌우가 뭔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나오지 않겠니? 좌우가 완벽 대칭? 근데 0이 나오려면은 이게 30의 약수여야 가능한 거? 맞니? 30의 약수? 30의 약수 뭐 이제 뭐 1, 2, 3, 5 이런 것들이 공차여야지만이 그걸 이제 빼가지고 0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죠?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0을 안 거쳐가지고 이제 이 부호가 이제 뒤집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2하고 마이너스 2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으면 이런 것도 있겠다. 이런 것도.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차가 이제 지금 뭐 마이너스 4일 때 혹은 마이너스 7일 때 이럴 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 이런 것도. 자,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이 가운데가 이제 뭐 0일 때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이 종합을 이제 해봤을 때 뭔가 이제 30이 나왔으니까 약간 2배 해가지고 약간 60의 약수를 이제 푸는 느낌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약간 좀 직관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등 B로 이제 넘어옵니다. 등 B로 이제. 등 B. 등 B로 넘어오는데, 등 B. 자, 등비 좀 봐야 됩니다. 몇 문제? 하나, 둘, 잠깐만.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문제. 7문제인데, 일단, 다는, 그리고 앞에 요 9번은, 이건 아니고. 자, 20번. 힘내자. 좀만 힘내자. 조금 힘냅시다. 자, 20번 이제 보실 건데, 자, 이제 등비 수열의 주제가 넘어왔습니다. 등차 수열은 이 정도면 이제 좀 충분할 것 같고, 등비 수열인데, 사실 뭐 별거 없어. 그냥 일단 식을 써보면 됩니다, 이제. 아까 등차 수열도 식을 쓰면 다 해결은 되는데,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던 거고, 등비 수열도 일단 식을 작성해 보는 거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근데 이제 S2, S3거든. 이거 두 번째 항까지,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그 합공식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몇 개 항 안 되니까 직접 더해도 되겠지. 직접. 그래서 2A는 자, 뭐 A 플러스 A2. A2는 이렇게 쓰죠. S3는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볼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약분이 돼요. 약분. 남는 게 이제 2는 1 플러스 R 플러스 1 플러스 R 플러스 R 되고. 이게 또 2여가지고 이게 또 소거가 되거든, 이게. 그래서 R 제곱 플러스 2R이 0이어서 R이 0 또는 마이너스 2야.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R이 0 또는 마이너스 2. 글면 0은 이제 안 되고 이제 공비가 0일 수는 없죠. 여기서 얘는 안 되고 마이너스 2로 이제 결정을 해볼 수가 있지. 마이너스 2로.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제 저 두 번째 식은 아직 활용을 안 했어. 저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될 거야. 아래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셔가지고 4는 64a제곱이라고 써서 a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64a제곱. a제곱이 16분의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로 들어갈 거야. 그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요거 가지고 a에는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에 n-1제곱 a5는 4분의 1 곱하기 이게 넣어주면 16 해서 4까지 등장을 할 거야. 등비수열. 오케이? 되니? 민성이 되니 이거? 예. 자,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계산만. 얘는 진짜 뭐 그냥 계산만 그냥 단순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라. 왜 안 넘어가니? 안 넘어간다? 왜 안 넘어가니?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시간 아니요. 여기로 넘기면 됩니다. 오, 잠깐만. 여기서 하면 된다. 아우, 잘 넘어가네. 잘 넘어가네. 자, 이걸 해내야 너네가 다음 시간에 편하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힘들 테니. 그래, 다음 시간에 힘들어. 덜 힘들다. 자, 49번. 자, 근데 여기 그냥 계산이야. 그냥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걸. 그래서 가족권. 자, A3, A5, A7이 125다. 근데 보니까 항 차이가 똑같네. 뭐니 이거? 등비중항. 그래서 이 A3, A7이 뭐다라고 볼 수 있어? 얘네들은 A5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족권은 보자마자 A5가 3개 들어있는 게 125다. 자, 세제곱해서 125 되는 거 5죠? 5로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금 요령이 필요한데 나조건을 보면은 A4, A8, A6 물론 식 쓸 수 있지만은 아까 등차에서 했듯이 요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잖아. A5. 그러면은 나식은 A4는 공비를 하나 나눠준 거고 A8은 공비가 3개 곱해진 것이고 A6은 공비가 하나 곱해진 것이야. 하나. 요렇게 시킬 수 있네 얘들아. 요렇게 쓸 수 있네.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해야 되겠다. 요렇게. 왜냐면은 공비가 3개 더 추가가 된 거겠죠. 얘가. 요거 되겠니 이거? 그 다음에 약분이 되더라 또 약분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분모에 여기 동시에 R 곱해서 정리해줄게. 곱하기 R로 처리해줄게. 곱하기 R로. 그러면은 1 더하기 R의 4제곱 나누기 R의 제곱이 6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크로스로 곱해버려가지고 6 플러스 6R의 4제곱이 13R제곱이지? 6R의 4제곱 마이너스 13R의 제곱 플러스 6은 0. 이거 인수분해 되는 식이네? 2R제곱 4R제곱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 이거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R제곱이 2분의 3이냐 아니면은 이제 R제곱이 3분의 2냐 가지고 이제 논해야 되는데 예,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얘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유일하게 얘로 결정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9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A9는 자 이제 A5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또 A5에서 공비 몇 개 곱해주면 돼? 공비 A9는 A5에서 이거 한 몇 개 차이? 4개 차이니까 공비를 4개 더 곱해주면 되지. R 대제곱 해주시면 5 곱하기 저 2분의 3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그럼 몇이야 이거? 4분의 45니?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야? 2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2번으로 네.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안 구하고 R제곱의 값을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R제곱의 값을. 그리고 사실 R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인데 둘 다 여기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둘 다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54번. 54번을 보자, 54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근데 이게 일찍 끝난다고는 얘기 안 했어. 자, 요거 근데 의외로 되게 정답률 되게 낮았던 문제거든요, 이거. 이게 뭐 저식이 성립한데 등비수열인데 Sn 플러스 3에서 Sn을 뺀 게 저거래.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떠올릴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얘는 항이 몇 개 차이 나니? 항 차이가? 얘에서 얘 빼면 몇 개 차이가 나는 거니, 이거? 3개 차이가 나잖아. 근데 얘도 아까 그동안 했던 것처럼 n 플러스 3번째까지 더하는데 n번째까지를 빼라는 거거든? 그럼 남는 게 3개가 남죠? 그 남는 3개가 뭘까? n 플러스, 그치, 3에서부터 1까지가 요거 남는 거 알겠니? 요거 남는 거? 요거 남지. 그게 지금 1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지금 표현이 된 것인데, 여기서도 약간 조금 이제 머리를 굴리면은, 네. 3이 공비다. 3이 공비다. 그치, 3이 공비지, 이제. 3이 공비다. 3이 공비다. 그치. 자. 그럼 이거 일반항식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자, 일반항을.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머리를 더 굴려봐. 머리를 굴려보시면, 이거는 공비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 공비를 곱해가지고. 곱하기 R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구조인 거잖아, 얘가 이제. 구조 자체가. 그러면 이제 AN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첫째 항 플러스 공비의 n-1, 첫째 항 플러스 공비의 n-1, 첫째 항 플러스 공비의 n-1제곱이 13 곱하기 3의 n-1이다. 그럼 딱 봐도 이 n의 위치는 지수가 밑이 3인 이 지수 항이니까 R이 3이 되지 않겠니? R이 3 일단? R이 3이 아니면은 이런 꼴이 안 나오겠지. 이건 무조건 R이 3이라는 얘기고, R이 3이라는 얘기고, 이제 여기서 이제 3 넣어가지고 정리만 이제 잘해주면 끝나는 문제야. 그러면 얘가 이제 A 곱하기 3의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A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A 곱하기 3의 n제곱이 13의 3의 n-1제곱이니까, 이거 이제 3의 그 n-1제곱, 얘 되게 많이 들어있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3이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얘는 3의 제곱. 얘는 3이 이제 3개가 곱해진 거잖아. 얘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요걸로 다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나눠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27A, 그 다음에 9A, 플러스 3A가 13이다. 다 더해주면은 얘가 이게 39A인가? 39A가 13이다. 그래서 A는 몇이야, 이거? 3분의 1인가? A가 3분의 1이 등장을 하면서 일반항이 완성이 되겠죠. 3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 A4는 9 이렇게 나오니? 네. A4는 9.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는 있는데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여기서도 이제 하나 좀 느낌이 있으면 좋은 게, 이거 보면은 사실 공비가 3인 게 보여요. 근데 이거 공비가 3인 게 느낌이 들었으면 이 공비가 계속 하나씩 곱해지잖아, 공비가. 근데 13이네? 숫자 딱 느낌 오니? 139 느낌 오니? 느낌 오니, 이렇게? 저거 더하면 13이야. 이 느낌이 있어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느낌이.